자, 저번에 샤를 법칙 했었죠. 보일 법칙은 온도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는 거고, 그러니까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추계수가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그거를 실험으로도 하고 입자 모형으로도 표현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고요. 1시간 만에 끝내기가 말 내용이 많아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148쪽에 있는 샤를 법칙과 관련되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변하는 그 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8페이지. 148페이지. 갈로 1번의 샤를이었고 갈로 2번 하면 되겠네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온도에 따른 나오죠. 그렇죠. 기체의 부피 얘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볼 법칙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그냥 익히고 외워두는 게 아니라 그 얘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관련이 되고 과학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탐구를 해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그 실제로 접하지 않은, 나오지 않은 얘가 나올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모르는 얘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얘를 찾자고 안 하고 얘를 탐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현상하고 또 얘를 구분해 놨네요. 이용을.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의,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의 현상을 두 가지 나오네. 교과서 보니까. 현상과 그 다음에 이용이라 할까? 이용하는 하면 됩니다.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이용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탐구하자라고 하겠습니다. 탐구를 해놔야 다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관련 현상. 자, 첫 번째 1번. 몽골뱅 1번 해야 되는데, 1번.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기니까, 온도 따른 기체의 부피 관련 현상을 두 가지 소개해 놨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과서 중심입니다. 관련 현상.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거지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계속 했었죠. 한번 더 적어 봅시다.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의 예를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샤를 법칙 예를. 자, 중요 내용이니까 1번 A라 아까 이제 작은 거니까 두 가지니까 A 해가지고, 지금 과자 봉지가 있는데 햇빛에 내놨죠. 그러면 햇빛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거고, 그랬으면 이제 과자 봉지 안에 그 분자, 그러니까 입자들이라고 해야 되지. 1학년이니까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벽에 그 용지 봉다리에 세게 부딪히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그걸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탐구, 그냥 과자 봉지 햇빛 받으면 커진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는 탐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로 과자 봉지를 말로 길게 쓰니까 길어서 그냥 이렇게 과자 봉지를 어디에 두느냐, 햇빛에 둔다. 교과서 그러니까 햇빛에 둔. 그러면 과자 봉지 안 온도가 올라가죠. 과자 봉지 내부 아니면 안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과자 봉지 안에 있는 뭡니까? 분자들, 입자들이죠. 입자의 운동이, 기체 입자의 운동이 우리가 했습니다. 활발해지죠. 활발해지죠. 그러면 과자봉지 벽, 맞죠? 용기 벽이라 하면 되겠나, 맞죠? 세게 강하게 부딪히죠, 맞죠? 강하게 부딪힌다. 앞에 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죠? 강하게 부딪히니까 밀어내려는 힘이 커지니까 뭐 해야 된다? 부피 증가하죠. 부피 증가하죠. 부피 증가한다는 말은 과자봉다리가 뭐 했다? 어려운 말로 팽창했다. 그래서 과자봉지를 햇빛에 두면 팽창하는 거는 샤를 법칙에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예가 요것도 좋죠. B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과학에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예가 참 많이 중요하고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해줘야 되죠. 맞죠? 와, 이 B는 이거 좀 오줌 싸개 인형이라 돼 있네요. 오줌 물줄기를 내 오줌 싸개 인형이네. 맞죠? 오줌 싸개 인형. 오줌 싸개 인형인데 얘는 어떤 원리에 오줌 싸개 인형이 왜 샤를인지 얘기하라 하면 뭐 얘기하겠네. 좀 어렵죠. 맞죠? 오줌 싸개 인형을 한번 그려보면 뭐 오뚜기처럼 생겼는데 보니까 요렇게 오줌 싸개 인형 이렇게 그리고 이 오줌 싸개 인형 자체가 넓다란 수조 모양이 이렇게 큰 수조에 들어가 있네요. 맞죠? 잘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오줌 싸개 인형 좀 오줌 싸개 인형 같지가 않으니까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혀도 그리고 그러면 이 오줌 싸개에는 구멍이 두 개 있는데요. 어디냐? 여기 오줌 싸개니까 이 고추가 이렇게 여기 구멍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요 밑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밑에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예요. 물이 들어갔다. 이거 뭐 이 큰 수조에 뭐가 들었냐? 큰 수조에 물이 들었다. 물 그냥 이 정도 어느 정도로 닦아? 물이 한 이 정도 들어있다라고 하죠. 큰 수조. 물이 들어있고 얘가 오줌을 싸야 되는데 이 오줌 싸개 인형은 요 안에도 지금 뭐 물이 들었다. 물이 들었고 뭐 이 정도 물이 들었다. 요 위에는 요 밑에는 뭐냐? 물입니다. 물. 얘도 물이에요. 오줌 싸개 물이 들었고 그럼 위에는 물이 없으니까 위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공기가 들었죠. 여기는 공기 입자들이 들었어요.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 자체는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무슨 물을 먼저 붓느냐? 이게 오줌을 싸게 해야 되거든. 싸게 하려고 하면 찬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부피를 줄인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넣으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게 밑에가 막히면서 고추 있는 쪽으로 물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과정을 한번 보면 처음에 찬물을 오줌 싸게 인형 찬물을 붓는다. 오줌 싸게 인형에 여기다 받았습니다. 찬물을 붓는다. 찬물을 붓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겠죠. 하강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 부피가 줄어들죠. 맞죠? 이 공기. 오줌 싸개 내부 맞죠? 오줌 싸개 내부 다 적어야 되나? 오줌 싸개 내부의 무슨 부피? 기체 부피가 뭐한다? 감소해야 되죠. 이만큼 부피가 있었는데 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얘가 뭐 한다고? 올라온다고. 물이 처음에 물이 요만큼 있었다고 얘기하면 처음에 요만큼 있었다고 얘기하면 요만큼 물 인형 안에 차있고 이게 다 공기였는데 그런데 이 찬물을 붓게 되면은 온도가 하강하니까 부피가 감소해야 돼요. 기체 부피가 감소해. 이 안에 부피가 이만큼이 공기였는데 감소해야 되니까 부피가 요만큼 줄어들죠. 물이 이만큼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수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기체 부피가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 이제 수조의 물이 인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수조의 물이 어디로 들어온다? 인형 오줌 싸기 인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둬도 되고 오줌 싸기 인형을 꺼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물을 붓겠어요? 그렇죠? 찬물 말고 이제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랄까? 뜨거운 물을 오줌 싸기 인형에 부어요. 머리 쪽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당연히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온도가 어야 됩니까? 상승하겠죠? 군대 운동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럼 기체 부피, 오줌 싸개 내부의 부피가 늘어나야 돼요. 맞죠? 기체, 오줌 싸개 내부, 인형 내부라고 하죠. 인형 내부의
뭐가? 기체 부피가 증가해야 돼.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증가한다. 물이 이만큼 차 있었죠. 지금 찬물 부어가지고 공기가 이만큼이었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공기 양이 많아져야 돼. 그럼 얘를 눌러야 되잖아. 밀어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밑에 부분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럼 구멍이 뚫린 것이 고추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줌이 나오는 거죠. 부피가 공기 부피가 물이 올라와가지고 공기 부피가 요만큼 있었는데 부피가 커져야 되니까 물을 누르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럼 물을 누르니까 물이 나가야 되는데 들어왔던 데는 막히고 새로운 구멍 저기 고추로 이제 오줌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으면 기체 부피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줌이 나간다. 이게 뭐라고 써요? 인형이 뭐 한다? 오줌을 문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간단한 인형인데 고등학생들 물어봐도 오줌 싸기 인형 이게 무슨 법칙 관련되는지 혹시라도 샤를 법칙인 걸 맞추더라도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설명을 하라 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10명 중에 한 명도 못할 거예요. 이게 이 과학 현상을 가지고 실제로 정확하게 탐구를 해서 알아내는 거는 생각을 하고 탐구를 생각을 안 해봤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물을 부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여기 공기가 줄어드니까 물이 끌려오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공기 양이 늘어야 되니까 눌러주는 효과 때문에 고추로 오줌이 나간다는 걸 생각해야지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변했다. 그래서 샤를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너무 자세히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다음 2개만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관련 교과서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글뱅이 2번 해가지고 이제 현상 했으니까 이용예가 나오죠.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이용이 있습니다. 즉 샤를 법칙을 이용하는 예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그림에 딱 나오네요. 뭡니까? 찌그러진 탁구공입니다. 깨지지는 않았어요. 찌그러진 탁구공인데 당연히 무슨 물 붓겠습니까? 그렇죠. 뜨거운 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얘들아 온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입자 운동이. 그래서 탁구공 기체 부피가 해야 됩니까? 증가하겠죠. 탁구공 안 공속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위로 하살지 않게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원래대로 팽팽하게 팽창돼서 다시 탁구공으로 돌아오는 거죠. 동그란 걸로.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온도를 올려서 부피가 늘어난다. 샤르 법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열기구가 나오네요. 열기구 이거는 좀 어려운데. 열기구는 아주 과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밀도락하는 거. 밀도가 크면 밀도락하는 거는 이제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가는데 이 꽉 찬 정도, 단단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만큼 꽉 차 있는가. 이건 뭐 2학년 때 배우니까 뭐 선행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참고 표시하겠습니다. 밀도는 공식이 있는데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 이게 공식인데 어떤 이 밀도가 있으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내가 정의를 얘기했었죠. 밀도라는 건 밀도가 크면 납 같은 거 물속에서 아래로 갑니다. 물의 밀도가 1이면 나무는 물보다 작아요. 밀도가. 그래서 나무는 물 위에 있어요. 물이 떠죠. 쇠는 깔아앉고. 밀도가 크면 아래로, 밀도가 작으면 이동합니다. 어디로? 위로 이동하죠. 위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밀도가 크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갑니다. 그럼 열기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열기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열기구니까 올라가고 싶을 때 열을 가함. 방식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불을 피울 수도 있고 뭐 가스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열을 가함일 거예요. 열 가열했다. 일단 가열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온도가 상승하겠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그 풍선이라 해야 되나? 열기구 부피가 해야 됩니까? 열기구 부피가 증가하겠죠.
강하게 부딪히니까 열기구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면 보세요. 여기 했죠? 자, 밀도 공식에서 부피가 증가했죠. 열을 가해가지고 샤를 법칙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요. 분모가 커졌어요. 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졌어요. 분모가 커졌어요. 그럼 이 밀도 값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열기구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뭡니까? 열기구에 밀도 넣어야 됩니까? 감소하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가 감소했다. 밀도가 작아지면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그래서 뭐 한다? 위로 간다. 두 글자로 표현해 들어서 상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주 밀도하고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샤를 법칙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열기구에는 잘 알아두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열을 가하면 부피가 늘어나죠. 온도 때문에. 샤를 법칙은 당연히 맞아요.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죠. 맞습니까? 부피가 늘어나니까 밀도 공식에서 분모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작으면 위로 가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마지막 게 한 개만 하면 되겠는데요. C가 뭐냐면 밥그릇 두 개가 낀 겨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건 뭐 낀 밥그릇이랄까. 설거지 해야 되는데 밥그릇이 안 빠져요. 이 밥그릇 사이에 뭐가 들었을게요? 공기가 들었겠죠. 그럼 찬물 부어야 되겠어요? 뜨신물 부어야 돼요? 뜨신물 부어야죠. 그럼 밥그릇 사이에 공기 부피가 늘어나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생겨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낀 밥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그 낀 밥그릇 사이에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사이에 뭐가 기체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부피가 증가해서 밀어내려고 하니까 밥그릇이 뭐 하게 된다? 빠진다. 이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낀 밥그릇 뜨거운 물 부니까 뜨거운 물 부으면 당연히 뭐 되는지를 빠뜨렸네요. 뭐 됩니까? 온도가 뭐합니까? 상승하죠. 온도가 상승하니까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 샤를 법칙이죠. 그래서 교가 지금 보니까 관련 현상 두 개하고 이용하는 예 세 개가 나오는데 뭐 다른 교과서에도 다른 예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 가면 정확하게 더 많은 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를 법칙을 외워 이게 샤를 법칙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탐구를 했을 때 온도가 변해서 부피가 어떻게 기체 부피가 변했다는 부분이 포함되면은 샤를 법칙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